푼 데까지 좀 설명을 해줄게. 여기 답 써놨거든? (8, 9, 10, 11, 12) 뭐 이런 문제들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계속 풀고 있는 1등급 정복하기 모의고사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 몇 번? 11번? 11, 12번 두 개 같이 해보자.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t가 k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두 점 PQ 사이에 이 거리보다 그러니까 두 점 O랑 P 사이에 거리가 더 가까울 때를 이렇게 해서 가까울 때라는 얘기는 값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값이 더 작은 쪽을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OX에서 P가 더 가까운 거니까 가까운 거를 지금 작다로 지금 둔 거야, 숫자를. 이렇게 둔다로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얘는 이제 번호 매겨서 하나씩 1번, 2번을 좀 풀어보기로 할게.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 P랑 Q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지. 절대값 x1t에서 빼기 x2t를 뺀다. 그러니까 위치 함수 두 개를 서로 빼서 거리라고 했을 때는 항상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써보면 절대값 쓰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한 다음에 여기 x1t라고 돼 있으면 8-2t dt를 하고 그 다음에 빼기 0에서 t까지 대해서 절대값 8-2t를 이렇게 빼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계산을 하는데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거지. 인테그랄로 0t부터 묶이잖아. 이거 정규 수업 때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지.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절대값이 없는 함수에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이렇게 지금 빼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dt 하게 되는 거니까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t가 0과 4 사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 8-2t면 얘 이렇게 양수 쪽이란 말이야. 양수 쪽은 서로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0이 된다. 이렇게. 그치? 근데 t 값이 4보다 클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정접분을 해야 되겠지. 요거를. 그치?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8-2t에 대한 정접분 값이 들어간다를 볼 수 있겠다. 저 넓이를 한번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정접분을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해보면, 여기 지금 8-2t에서 얘 빼면은, 요거 ft라고 생각해볼까? ft라는 표현 없었지? ft 정접분 한다 하면은 얘는 인테그랄 0부터가 아니라 4부터 t까지 한 다음에 ft dt 하고 여기다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 여기. 그치?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여기 이렇게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때 여기 4야. 4고 t고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넓이 구해보면 저 넓이는 t-4에다가 곱하기 하고 여기에서 함수값은 t 대입하면 8-2t지. 여기 t, 8-2t면 지금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반대로 써줘야 돼. 2t-8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 곱하기 2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 곱하기 2까지 반영을 하면은 2를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얘는 둘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2 곱하기 t-4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이 는 2 곱하기 t-4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넓이로 풀어봤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OP 사이의 거리야. OP 사이의 거리. OP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은 요거는 어차피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P만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P만 적분해주면 절대값 쓰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한 다음에 야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11에서 출발했다 그랬어. 11.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게 P의 위치 함수. 그다음에 여기서 0을 이렇게 빼주면 돼.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함수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보면 여기는 절대값 어차피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긴 한데 이 t-4에 그러니까 t는 4를 중심축으로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27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 아까 했었던 이 말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관찰한다의 입장으로 가야 돼.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쭉 0이었어. 4까지 1, 2, 3, 4까지 0이었던 거니까 이렇게 0으로 간 거야. 이렇게요. 근데 이제 t-4의 제곱인 거니까 이게 접한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지금 1번 그래프가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t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야.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인 건데 이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여기 11은 지나가야 되겠지? 11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준다 생각하면은 그래프가 대략 뭐 이런 형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2차 함수. 그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답을 구해본다고 생각하면은 요 지점 있잖아.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2번 그래프가 1번 그래프보다 작은 쪽이라고 하면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진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네? 1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보다 큰 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냥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보다 지금 무조건 큰 상황인 거잖아. 같거나 큰 상황. 규빈이 따라서. 여기만 이제 얼마인지 구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저기 값 구해주면은 2 곱하기 t-4에 제곱하고 요 값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1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t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t를 구해보면 t는 7이 나와요. 이렇게. 12번도 가볼게.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 줄게. 네. 응. PQ가 둘 다 11에서 출발하는 11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맞아. 둘 다 출발한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 빼가지고 그냥 11을 밖에 없는. 그치. 응. 동시에 점 A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둘 다 11에서 출발하는 거. 일본에서 굳이 빼는 거니까 11 같은 거. 그치. 안 들어간 거지. 응.
이 함수 보면은 일단 주기가 2파이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 파이 쓰고 여기 2파이 쓰고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 함수를 파이랑 2파이 사이만 k만큼 위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걸 적당히 지금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 뭐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치?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이 함수 자체의 의미가 좀 어려워서 해석이 어렸을 수 있는데 이 fx는 t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 y는 fx랑 y는 t 일단 두 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상수함수를 먼저 그려줘. 상수함수를 그려주면 상수함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뚫고 지나갔다 해보자. 근데 이게 하나 y는 a인 거야. ga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거든. 실근의 차이가 파이가 된대. 언제? t라고 하는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연결시켰을 때 그 두 개의 교점의 차이가 파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이만큼이 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여기 이렇게 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a 플러스 2분, ga 플러스 2분의 3이 무슨 말이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지 말고 애초에 gt였잖아. 여기 이 t랑 여기 이 t랑 지금 똑같은 t라고. 그치? 그러니까 t를 a 플러스 2분의 3을 그려주면 되지. a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하면은 y는 a 플러스 2분의 3 다시 한번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봐보면 여기도 지금 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해석만 했으면 문제는 이제 다 풀렸어.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 여기 알파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 베타라고 두자. 여기 베타. 그 여기 알파 플러스 파이고 그 여기 이분이 지금 베타 플러스 파이인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하고 나서 계산을 뭐 하면 되냐면은 알파 대입한 거랑 여기 알파 플러스 파이 대입한 거랑 같다. 베타 대입한 거랑 베타 플러스 파이 대입한 거랑 같다. 그냥 그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만 계산을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잘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네, 좀 전에 했던 얘기를 써볼게. f 알파랑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파이가 같다. 그러니까 22번에 나오는 문제가 단원이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전에 수투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수열에서 한동안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엔 지수 로그 함수에서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한 번쯤 삼각함수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어. 이게 지금 이 함수값이 다 a야.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2분의 알파랑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파이랑 지금 둘이 같다. 여기다 플러스 k를 써줘야 되겠지? 이게 지금 같다 이렇게 두면 돼. 그치? 계산해보면 이만큼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야.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2분의 파이 붙었을 때 이거 지금 홀수인 상황인 거니까 역수 취해줘야 되겠지?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1을 하면 되고 근데 2, 4분면 취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 그치? 여기다 플러스.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넘겨줘. 넘겨주면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1 하고 이 빼기 k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 f 베타 있잖아. f 베타랑 f 베타 플러스 파이랑 또 똑같을 건데 이거 뭐 a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는 건데 이 계산 다시 안 해봐도 되지 않겠어? 완전히 똑같은 함수에 똑같은 거 대입한 거거든. 베타 플러스 파이만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요 꼴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 바로 알 수가 있다. 계산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지. 탄젠트 2분의 베타 플러스 탄젠트 2분의 베타분의 1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런 식이 이제 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꼴이 똑같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이거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k는 0의 두 실근이 탄젠트 2분의 알파랑 탄젠트 2분의 베타인 거. 그치? 두 실근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둘이 더한 거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 2분의 베타를 한 거는 이거 일단 2차식으로 바꿔주자. 양변에 x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이야. 이렇게 지금 써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베타를 한 건 요게 k다.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알파 곱하기 탄젠트 2분의 베타를 한 게 1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주면 되고. 그치? 근데 지금 이거 이미 있었는데? 요게, 얘가 A고, 요게 A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 위에서 지금 썼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요거랑 요거랑 두 개. A 플러스 2분의 3이. 그럼 여기서 A 값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이것도 A인 거야. 얘도 A고, 얘도 지금 A인 거야. A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2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2 해가지고 이제 2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바로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한번 설명 듣고 나면은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문제 풀 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면 일단 함수에 대한 해석이 좀 잘 안 됐을 수 있어. 이 자체. 그치?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 미지수를 잘 봐. t 똑같이 겹쳐 있으니까 GA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지? 라고 하지 말고 연결시켜 놓고 나서 차이가 파이다.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면 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 거니까 얘네끼리 같다, 얘네끼리 같다. 이런 계산은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에서 항상 하고 있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이런 좌표 사이의 관계를 본 다음에 뭐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좀 더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 그다음에 뭐 13번도 설명하고 13, 14 20번 안 풀었으면 20번 먼저 풀어볼까? 20번 풀고 13번, 14번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볼게. 왜 쳐다보고 있어? 빨리 풀어. 두 원이 겹쳐져 있을 때는 항상 공통각이나 공통변을 보려고 노력을 해봐. 그게 항상 문제풀이의 열쇠였거든.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학생 몇 명 있죠? 소율아, 미안한데 저쪽 좀 옮겨가서 계속 할까? 리나랑 나연이랑 1시까지 할 거지? 아니, 12시까지야? 12시에요? 원래 12시에 갔지? 알았어. 조금만 있다. 질문 좀 하면서 했어. 내니요? 풀 게 많아 아직? 그래? 5단원 하고 있어? 네, 여기 친구들 이제 곧 나오. 네, 그냥. 됐어? 응? 응.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응. 이거 다 한 게 0이니까 어. 여기 마이너스 3인 거 했는데 어. 했는데 그럼 31이 나오는 31이 나와?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정적 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정적. 근데 마이너스 7x 플러스 여기까지 똑같은데? 값은 똑같아. 2분의 7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대입 잘못한 것 같은데? 4분의 1 응. 그래. 응. 찾았어? 찾았어? (20번) 문제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준 대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꽂혀 있어.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코사인 A, B, C면은 여기지. 여기 알려줬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C, D면 여기야. 여기 알려줬고 그 다음에 A, D는 6이야. 여기 알려줬고 이렇게. 그치? 근데 반지름의 길이비가 5대 4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만큼 요거의 반지름 예서 5a라 둔다면은 여기 반지름은 4a'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반지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외접원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연결되는 상황인 건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게 기본이라고. 기출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러면 원에 내접하고 있는 부분을 봐봐. B 알고 있지? B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CD야. CD를 지금 알고 있어. 그 다음에 B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또 있는데 이 AC가 있어. 큰 삼각형에서. 그치? 그럼 여기를 이렇게 또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각각 다 쓴 다음에 그 B가
이제 4대 5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문제 풀이가 이제 쉬워지는 상황인 거고,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 이 각을 활용하려면은 봐봐, 빨간색 주황색 알았고 이 각 알고 있고 여기 6 알고 있고, 그럼 여기 각각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걸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 사인 ABC가 지금 코사인 ABC가 5분의 4였던 거니까 얘 5분의 3이야. 5분의 3이면 A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지. 2R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AC는 R이 5A지. 5A에다가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사인 ABC야. 그치? 5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이 CD의 길이는 2 곱하기 R 곱하기 그 다음에 또 5분의 3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율만 알 게 아니라 아예 이걸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면 이게 지금 6A이고 여기가 이 밑에가 지금 5분의 24A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6A야. 6A이고 그 다음 여기 이만큼이 5분의 24A라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 다 풀렸지? 코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여기 알고 있고 두 개 알고 있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예제곱은 해가지고 A 값 구했으면 문제에서 물어본 정답은 BCD의 외접원인 거니까 여기 4A의 제곱하기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야? 여기 요 각이었던 거. 이 각이 이거 있잖아. 이 각. 이 각이 이 외접원에 대한 내접한 삼각형의 각. 그 다음에 이 외접원, 이쪽의 외접원에 대한 또 삼각형의 각. 공통인 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길을 표시해놓고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공통현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고, 공통각을 이용한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공통 부분이 있나 이 생각 꼭 해봐야 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결시킨다. 이렇게. 세연이 이 됐어. 그 다음에 13번 할 건데, 뭐 잠깐 쉬었다 할게요.
13번은 하고 쉬고 있는 거야? 13번? 우리 다음 시간이 수원수투 단과 마지막 시간이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시간에 오면 돼. 그 보충을 하려고 미적분 보충, 미적분이랑 확통 보충을 할 테니까 계속 이 시간에 오면 되고 그다음에 보충 없는 친구들도 그 내신 대비 완전 들어가기 전까지 와서 수원수투 계속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7월에 둘째 주쯤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이 열릴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이어져서 간다라고 다시 보면 될 것 같아. 실전 모의고사반은 이제 100분 잡고 완전히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해설 같이 하고 풀고 그 다음에 오답 고치는 시간 가지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또 오답 고치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 하면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13번 문제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런 것도 이 문제에서 도함수의 곱으로 주어져 있어. G'X는 A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X만 3해줘.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들을 적당히 잘라줘야 되겠지. F'X랑 G'X가 각각 뭐를 갖고 있는지를. 그치? 그럼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X 값이 마이너스 1인 부분, 0인 부분, 1, 그 다음에 3이 두 개가 있어. 이거를 이제 골고루 적당히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 딱 봐도 우리 5차 함수 배운 적 없잖아. 2차, 5차, 1차, 6차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치? 근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은 가족권에서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 fx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f의 마이너스 1이 0이다를 얘기를 한 거고 극대 이게 극대다 이렇게 해요. 극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봐보면 나조건에서는 gx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gx고 여기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0인데 그때가 여기 극대다를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네 1 대입한 게 이렇게 대입한 게 극대다.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fx는 x의 뭐 n승으로 시작했다고 하면은 점점점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nx의 n-1승으로 이렇게 시작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gx가 만약에 이렇게 x의 m승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mx의 n-1승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둘이 곱한 게 뭔지를 위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거는 얘는 m 곱하기 n에다가 x의 m 플러스 n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m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문제 봤더니 이거 지금 2차, 2차, 1차 5가 돼야 돼. 요게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m 플러스 n은 7이 돼야 된다 볼 수 있겠지. m 플러스 n은 7인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m 플러스 n이 7이야. 그치? 근데 그럼 이 조합을 봐보면 1, 6, 그 다음에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원함수의 기준을 생각해보자. 원함수 극대값 가졌으면 당연히 원래 함수가 1차 함수인 상황이면 극대값이 나오지 않지. 얘 지금 이거 안 되는 거. 그치? 얘 안 되면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극대값을
위로 블록이면 가질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래로 블록인 상황인 거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러니까 3, 4나 4, 3밖에 안 되는 상황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F'이 함수가 4차 함수야. 얘가 4차. 4차라서 얘를 미분한 게 3차야.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해보면 미분한 게 3차일 때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돼야 되거든. 극대 여기밖에 안 되지. 맞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F 프라임이 4차가 아니라 F가 4차. F가 4차라고 둔다고 하면은 F'은 지금 3차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잡히는데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없어. 여기.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이미 탈락인 거야. F가 4차. 그치? 그러면 F가 4차가 아닌 거니까 G가 4차라고 생각해보자. G가 4차. G가 4차고 그 다음에 F가 3차. 요 입장으로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도함수를 그려보면 그때는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되겠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극대값들을 각각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 이게 지금 F'이고 여기 지금 F'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돼야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이 여기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갔어. 가져갔고 그 다음에 0은 그럼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리고 3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다 설계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얘기 끝났지? 계산하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만 좀 잘 보면 되겠어. 우리 구하고 싶은 게 F0과 G0인 거니까 fx에 대한 식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x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뭐 이제 요거 일단 여기다 써놓을까? 요 상황은 f'(x라고 하는 거는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이 x-3인 건데 여기 이렇게 3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 그치? 근데 요쪽은 x-1 x-3인 건데 이번에는 4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치? 4차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그럼 이거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3 d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x 4 그 다음에 t t-1 t-3 이런 식으로 t t-1 t-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 숫자 뭐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위에 거 뭐 들어가야 돼? 대답 바로 할 수 있는데 얼마야? 여기 있잖아. 여기 함수값이 0이잖아. 그치? 함수값이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야 마이너스 대입해서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G1이 0이지? G1이 0인 거니까 여기다 지금 이렇게 1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F랑 G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0, 0인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해주면 0, 0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요게 마무리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14, 15, 21 이런 문제 좀 더 풀어볼까?
따라오면 해. 어이, 얼른 해야겠다. 너무 다 어렵다 하면 그 16번부터 19번까지 좀 더 풀고 있으면 돼.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수능보다 살짝 더 어려운 정도 난이도일 수 있어. 그 1등급 정복하기보단 좀 더 많이 어렵고, 우리 지금 풀고 있는 거. 아, 이런 것도 경험해볼 필요가 있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일부러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번 문제, 이런 수열 문제도 한번 경험해보자. 이 봐보면은 그 AN이 A6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BN이 절대값 B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뭐 이 문제 다 못 풀었다 하더라도 뭔 해봐야 되냐면은 절대값 상황은 해석해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지. 절대값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BN 값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BN 값이 음수일 때, BN 값이 0일 때 이런 걸 구분을 좀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워져. 봐봐, 이게 양변 지어지지? BN으로 나눠서. 그러면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인 거니까 이 AN 플러스 1은 뭐 A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공차가 1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공차가 1이지. 그치? 근데 요 밑에 거 해보면 얘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BN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A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공차가 음수로 이렇게 바뀌어. BN이 0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이거는 여기서 빼기를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냥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주인공은 AN이긴 하지만 실제로 B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BN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BN이랑 AN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봐봐. 여기서 BN을 이 위에 쪽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가는 거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AN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여기 요런 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지금 잡아가지고 AN인데 마찬가지로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하겠어. A4는 그 다음에 A11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지금 AN에 대한 식 쓸 때 AN 0, 그 다음에 A11은 0 두 개를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주는 거야. 0 찍혀있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BN이 그냥 예시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BN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해보자. 이렇게 공차 아닌 0이 아닌 BN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주구장창 얘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찍혀가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못 돌아오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아닌 거야. 그치? BN이 저렇게 가버리면. 맞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얘가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럼 BN이 도대체 7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일단 공차를 물어볼게. 공차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A1 플러스 B1이 0이라는 조건도 있어. A1 플러스 B1은 요것도 지켜야 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한번 떨어졌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시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뚝 떨어뜨렸어. 근데 지금, 잠깐만. 그냥 보면은 얘가 지금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0으로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그치? 0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수열은 다시 빠지는 것도 있어야 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거. 근데 공차가 음수인데 어디에서 0이 될까, 이거? 뭘 봐야 되냐면 이거 봐야 돼. 6항이 가장 크다를 했거든. 6항이. 6항을 초월하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거야. 얘가 만약에 내가 좀 전에 그린 대로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 하면은 얘가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려. 이렇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최대값이 존재하려면 일단 공차가 양수해야 된다고. 공차가 양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0인지만 잡아내면 되는데 어디서 0일까? 힌트? 5, 6, 7 중에서 골라봐. 5, 6, 7. bn이 어디서 0이 되어야 될까? 1이라고? 6? 또 7 6 인이는? 6? 이 만약에 6항에서 지금 이렇게 지나갔다 해보자. 이렇게 가장 뜨거운 투표를 반영해서 6으로 해볼게. 그치? 근데 바둑고수 한 명이랑 동네 기원 회원분 10분이랑 여기서 토론해서 하는 거랑 이 바둑고수 한 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6이 많긴 했는데 한번 봐보자. 일단 6 해보면 일단 여기 올라가야 되지? 1 올라갔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은 A6은 A5 플러스 1이야. 한 번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A7은 A6 플러스 6까지는 대입해야 되잖아. 여기 6까지는 대입해야 되는 거야. A7은 A6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 한 번 더 올라가 버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최대값이 6이 아니라 7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그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상황 아니고 한 칸 줄여야 돼. 한 칸 줄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5에서 지나가야 된다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다. 5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 갔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고, 5항에서 A6은 5항에서 A6 빼기 A5는 아무거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점프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하냐면은 거꾸로 돌아갈 걸 추산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돌아갈 걸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이제 그대로 정답을 내면 되겠다. 계산 한번 해볼게. AN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밑에 있는 요 식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n-4인 거야. 어디까지냐면은 6보다 작을 때까지 5까지는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11에서 0이 된 상황인 거니까 11 빼기 n 하면은 n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적용해보자. 요거 적용해보면 A1은 여기다 1 대입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1이 3이라 볼 수 있겠지. 그치? B1이 3이면 여기 아까 B5가 0이었잖아. B5가 0. B5가 0인 거니까 따라서 D라고 하는 거는 4만큼 갈 때 3만큼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했으면 BN에 대한 식도 써보면 이 A는 수열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을 뿐이지 실제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었어. 근데 얘는 B에는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계산해보면 B에는 첫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좀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이 뭐 4분의 15 빼기 3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에서 2항부터 12항까지에 대해서 an 플러스 bn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n은 2에서부터 해서 5까지는 n-4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n은 6에서부터 11까지는 11 빼기 n을 대입해야 되고 플러스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12까지는 bn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그치? 규민이 이거 이해됐어? 중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는 중독 중에 괜찮은 중독은 아니 수학 중독 말고 실무 중독. 야, 근데 내가 농담하는 거 같잖아. 실전 모의고사 중독. 실무. 얘기하지 않았었나? 졸업생들이 막 2월 3월 달쯤 되면은 아니 막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뭐지 받아보면은 선생님 술 마시면서 실무를 풀고 있어. 아니지. 약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몇 번까지 풀리는지 술 마시고 해본다고. 도전 서로 막 이렇게 게임하고. 근데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실무를 좋아했던 분들이 있는데, 내 제자들 몇 명 있거든. 아니, 근데 뭐 지금 풀면은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또 재밌어진대. 자꾸 적응해봐. 이게 점점 뭐가 재밌냐면 수학 자체가 내가 재밌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도 안 되게 그냥 접근도 못했어. 그냥 읽고 그냥 끝냈던 문제가 이제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이런 거 보이는 게 점점 생길 거거든. 거기서 흥미는 느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가다 보면은 나는 60점대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70점대 가고 70점대만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84점도 한번 맞아보고 그러다가 난 80점대 안정해서 만족할까 했는데 92점도 맞아보고 약간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거지. 그치? 단계를 밟아가. 이 15번이랑 21번 중에 뭐가 더 재밌어 보여? 21번? 그래. 차근차근 가보자. 15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 15번 같은 문제 풀 때는 내가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수원수투 평정할 때도 연습했었어. 연속함수 gx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 연속함수 gx. 연속함수 gx라 돼 있으면 이 fx 곱하기 gx로 돼 있는 가조건 있잖아. 이 항등식을 g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게 좀 순서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유나 이제 지금 시간에 패드 켜고 할 일이 없잖아. 아까 했잖아 좀 전에 방금.
15번 문제는 설명 듣고 꼭 혼자 힘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풀면서 정리해봐야지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바로 까먹는다. 근데 내가 해주는 풀이를 다 그냥 연결시켜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발상들을 좀 포인트를 줘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줄게. 연속함수 gx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거를 fx 곱하기 gx는 항등식이 이렇게 됐지?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g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gx는 fx분의 x 플러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다고. 그치? 하고 나서 단 fx가 이제 0이 아닐 때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극한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극한을 봐서 연속성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 요거 이 위에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했을 때 얘를 뭐 hx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치?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분모가 요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간다 해봐. 극한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 생각을 해보면 fx는 0이면 그러니까 fx가 0으로 가면 그러면 반드시 분자도 hx도 0으로 가야 돼. 그치? 근데 fx는 무조건 0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3참수라서 그래. 그치? 3참수는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가 없어. 그치? 무조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f알파로 고쳐볼게. 알파로 고치면 f알파가 0으로 가면 그러면 h알파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나조건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래? 하면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 나조건에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x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1과 g-1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g-1을 f-1로 고쳐주자. 요거 이렇게 f-1로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그러면 요 상황은 f-1의 제곱은 1-2 플러스 k다. 이렇게 지금 식이 고쳐지는 걸 수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 쓸까? 이렇게 지금 고쳐지는 걸 수 있겠다. 그치? 하고 나면 바로 부호가 보인다. 이게 0보다 큰 와트야 되는 거야. 제곱인 상황인 거니까. 그치? 그리고 저 hx에 대한 식도 봐보면 hx는 x 플러스 1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게 뭔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얘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얘도 역시 0보다 큰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분명히 아까 뭐라 했냐면은 h알파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알파 값은 얼마 된다는 얘기야? 알파는? 알파 얼마여야 돼? 마 1. 그치?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f-1도 0이 돼야 되겠지? f-1도 0. f-1도 0. 이렇게 잡히는 거고 k 값도 구할 수 있거든? 이게 f-1이 0, k는 1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지. k는 1. k는 1까지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디까지 분석이 되고 어디부터 분석이 안 되는지를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해봐. 이 극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극한 문제가 요새 어렵게 나오고 있다 얘기를 했어. 한번 식을 써보면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거는 식을 고쳐주면은 fx는 2x의 3승에다가 플러스 ax 제곱. 그러니까 b는 2-a라 볼 수 있겠지. 플러스 2-a다. 식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 그치? 하고 나면은 요거 아까 좀 전에 f-1은 0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묶이겠지.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2x 제곱
그 다음에 2-a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 2-a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a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가 a-2x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식은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 이제 쓸 수 있거든. gx는 뭐가 된 fx 지금 밑에다 써보면 x 플러스 1, 그 다음 2x 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2-a가 분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 부분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 이렇게 나누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그치?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 상황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fx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식이야, 이거는. fx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즉 x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요거 얘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제 답이 나와. 이 gx는 항상 연속이라고 얘기했거든. gx는 항상 연속이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밑에 있는 2차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밑에가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 부분 무조건 불연속이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 판별식을 쓴 게 0보다 크다를 쓰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상황. 0보다 작다지? 0보다 작다를 쓰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써보면 이 a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6이랑 그 다음에 2 사이다. 요렇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요렇게 만들어지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gk 플러스 1인 거니까 k 값이 1이었지? g2를 구하라요. g2를 구해버리면 g2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a 플러스 6분의 3이거든. 요렇게 위아래로 약분하면은 a가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각각 대입하면은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 m은 마이너스 5 플러스 6분의 3, 그 다음에 스몰 m은 1 플러스 6분의 3. 이렇게 기준 잡아주면 되겠어. 이게 3이고 이게 7분의 3이고 이렇게. 이거 정리됐지? 그다음 21번 풀어볼게. 근데 21번은 보면은 기출문제 생각나야 돼. 요 21번 관련한 기출문제 우리 여러 번 풀어봤고, 우리 그 복수 쿠폰 할 때도 했었다. 요 문제.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워. 그 기출보다. 응, 그래.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판단을 먼저 해볼게. 이 정수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근데 우선 하나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볼까? 좀 어차피 그림은 이제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저 K 값이 정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정근선을 한번 잡아서 판단해보자. Y는 7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만큼의 Y는 K가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4 플러스 7 그래프 요거는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요 함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k 그래프는 얘 어떻게 될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형태로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해볼게. 그치? 근데 우선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 경계값이 중요해. 경계값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잡아봐. 잡아보면 이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 거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요거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물론 함수값이 없지만 우극한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2에 3승 플러스 k인 거니까 여기는 8 플러스 k인 거.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그치? 그 요 지점이 이제 8 플러스 k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8 플러스 k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정수란 말 나왔을 때 이 말 잘 봐봐. p가 fp랑 fq가 같아지는 q가 존재한다 그랬어. fp랑 fq가 같대. 근데 q가 p보다 작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 정수 p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 함수 자체 봐봐. 파란색이랑 노란색 함수를 합쳐가지고 보지 말고 파란색 하나만 보고 노란색 하나만 봤을 때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다 증가나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치?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겹치는 부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 만약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면 요거에 대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PQ 이렇게. 그치?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괜찮지? 근데 그 다음에 뭘 판단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제 정수 관련한 격자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인 거 알았잖아. 그치? 근데 함수값도 정수여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어딜 보냐면은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대입을 해봐.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판단을 보세요. f 마이너스 3은 얼마냐면은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의 4지? 이렇게.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6인가? 이렇게. 그치? 근데 마이너스 5를 대입해보면 이거는 이제 실패라고. 정수가 안 나오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맞지?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이거 지금 3개만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안 나와. 나머지는 정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쪽도 있지 않나요?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일단 파란색에서 잡힌 애들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3개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를 먼저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이거 이해했으니까 한번 지우고 이렇게 고쳐볼게. 이 빨간색인 부분을 내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까? 이게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였어. 마이너스 4일 때 아까 얼마였지? 6? 뭐 이렇게 써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일 때도 하나 잡아.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데 있어.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그때 함수값은 여기가 지금 4다로 이렇게 이 부분 4.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값은 어디 존재할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 2일 때 있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 대해서 빨간색 이렇게 색칠해주면 여기 하나 지금 더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후보가 몇 가지인 거냐면 이 점을 봐봐.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끝인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2군데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 정수 피해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이거 이제 너희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근선의 위치를 조절해줘야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K 2분 있지. 8 플러스 K랑
이 정근선 y는 k 있지. 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8 플러스 k 여기 그대로 있어. 근데 k가 이 마이너스 2보다 커져버려. 그럼 얘 안 들어가겠지. 그래. 이 정근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8 플러스 k랑yk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딱 두 군데만 잡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얘 4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 내가 지금 가두리를 이렇게 칠 거거든. 이렇게 쳐버리면 그때는 K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밑에 있는 게 맞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 8 플러스 K가 6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게 돼버리면 가두리가 지금 이렇게 쳐지겠지. 그치? 그 말 이해됐어? 세연이 이해됐어? 그 말? 한번 계산해볼래? 잠깐? 잠깐 기다렸다 설명해줄게. 귀찮다 생각하면 안 돼.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사실 이거 하나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보면 지수로그 함수 추론하는 거 실력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한번 연습해봐. 이렇게. 계산 아주 간단해. 요거 이해되는지 봐봐. 8 플러스 k가 6보다 크다.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면 k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마이너스 0, 1, 2, 3 요렇게 지금 5개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둘 중에 어디에 등호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자꾸 연습해보라고. 어느 쪽이야? 6.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6 쪽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지? 요렇게 잡히는데 여기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치? 요 K. 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K는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지어지고 5, 2, 2가 정답이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여기 이게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K가 정근선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노란색이 정근선에 닿질 않아. 노란색 그래프가. 그 말 이해됐어? 응. 지금 보라색이 정근선이 이렇게 돼버리면 노란색이 여기 지금 안 닿잖아.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그 정근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요 지수로 가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그 복습 쿠폰 안 받았으니까 지금 정규 수업 때 하고 있는 모의고사 정리 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권 풀고 있는 기출 있지? 그거 지금 계속 풀어가면 돼. 계속 풀어가면 되고 그 기출은 뭐 7월, 8월 언제까지라도 어쨌든 다 끝내야 돼. 기출 5년치는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러면.